도쿄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소음이 거리마다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사람들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3도, 내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며 난방을 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떠올리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할까? 아니, 이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타카하시 미우, 나이는 26세입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고 가까스로 구한 직장도 저임금의 과로가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생활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편의점과 이자카야에서 투잡을 뛰며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에서 첫 출근을 시작하고 낮 동안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이자카야에서 일했습니다. 취객들의 거친 말투와 종종 손님이 던지는 무례한 농담을 참고 웃으며 서빙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여기 맥주 하나 더 줘요. 귀여운 아가씨. 일본 여자들은 착해서 좋아. 그치? 웃으며 넘기는 것이 일이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컵라면 값 정도였습니다. 꿈이나 미래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돌봐주셨던 할머니, 83세의 타카하시 요시코 할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먼 친척이었던 요시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강한 분이셨지만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시설은 부족했고 가족들이 돌보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저조차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자카야에서 우연히 한국인 단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우 씨, 일본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군요.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외국인에게 기회가 더 많은 편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손님의 인사치레 정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취업 기회, 일본 여성 한국 이주. 놀랍게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넘쳐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일본보다 임금이 높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찾아볼수록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자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당장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버틸 수는 없다.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를 알아보고 돈을 모으고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려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전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갈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벽돈. 한국에 가려면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300에서 5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면 추가로 일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 5시부터 편의점, 저녁에는 이자카야,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온라인 번역 아르바이트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우,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돼. 주변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몇 가지 비자 옵션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뿐이었습니다. 이세분 취업 비자는 한국 기업에서 정식 채용이 되어야 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D2 유학 비자는 등록금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H1은 만 30세 이하, 1년 체류 가능, 특정 요건 충족 시 가능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록 1년짜리이긴 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돈뿐만 아니라 체류 계획서와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벽, 한국어 장벽을 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한국어 공부 채널을 찾아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틈틈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자카야에 오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조금씩 말을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오, 한국어 공부해요? 네, 조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대부분 친절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한국인 단골 손님이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미호 씨, 한국에 진짜 가고 싶어요? 네.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한국에 가면 처음엔 힘들겠지만 잘하면 기회가 많을 거예요. 요즘 일본 여성들 한국에서 많이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여성들의 사례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밤늦게 걸어도 안전하고 성차별도 일본보다는 덜해요. 일본에서 살 때보다 월급이 많아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자리 잡은 일본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은 어려움도 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을 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컸어요. 일본과는 문화가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저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돈을 모으던 어느 날 오랜만에 할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미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할머니. 저 사실 한국에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한국?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응원할게. 할머니는 제게 작은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를 위해 남겨둔 돈이야. 부족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할머니의 지원 덕분에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돈을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일본을 돌아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고 저는 일본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맞닥뜨릴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밖으로 넓은 활주로와 세련된 공항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 한국을 검색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던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도쿄에서 계획했던 것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은 크고 깨끗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한국 지하철 이용법을 검색했지만 막상 한국어 표지판을 마주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직원에게 더듬더듬 질문했지만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서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더니 영어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Excuse me?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로 묻는 것조차 힘든데 영어라니. 저는 다시 일본어로 말했고 직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공항철도를 타세요. 다행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나왔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래서야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도쿄에서 준비할 때는 한국어 기초 회화 강의를 들으며 자신감을 가졌지만 막상 현장에서 쓰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한 저는 그저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는 고시원. 도쿄에서 원룸 생활을 했기에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것은 익숙했지만 화장실이 공용이라는 점은 처음이라 낯설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배가 고파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도 바쁜 거리였던 홍대. 그러나 여기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길거리에는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지만
메뉴판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불고기를 주문했지만 종업원이 밑반찬은 셀프예요라고 말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셀프? 무슨 뜻이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저를 본 직원이 김치와 나물 반찬을 가리키며 직접 가져가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반찬을 집어왔고 그제야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조차 다 다르구나.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켜자 일본에서 친구들에게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우, 한국 어때? 괜찮아? 밥은 먹었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생각보다 어려워.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미리 알아둔 아르바이트 가게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최대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진행할수록 제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손님이 물 좀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물. 제 대답이 느려지자 면접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직 주문을 받기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결국 그 자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하면 서빙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좌절한 채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카페에서 만났던 유일한 한국인 친구, 28세의 김지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혜야, 나 한국에서 일 구하기 너무 어려워. 응?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면접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했고 지혜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찾고 있었는데 한번 면접 봐볼래? 순간 놀랐습니다. 지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지만 나 한국어 아직 잘 못해. 괜찮아. 일본어 잘하면 돼. 우리 아빠한테 말해볼게.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만난 한 사람의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본 고객과 메일을 주고받는 업무가 주가 될 겁니다. 일본어는 능숙하신가요? 네. 일본어는 자신 있습니다. 다행히 업무는 한국어보다 일본어 실력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배우면서 하면 되겠네요. 일주일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 봅시다. 합격이었습니다.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첫 직장을 얻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후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 합격했어. 진짜 잘 됐다. 축하해. 미우. 그날 밤 저는 도쿄를 떠난 후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직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어로 고객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것도 이렇게 긴장되다니. 책상 앞에 앉아 일본 고객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업무 이메일을 보낼 때 서두에 긴 인사말을 쓰고 문장을 정중하게 길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길 필요 없어. 간단명료하게 보내. 라는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미우 씨, 한국에서는 이메일을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아, 네, 하지만 일본 고객들은 이런 형식에 익숙해서. 그래도 한국 회사 스타일에 맞춰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본 고객을 상대하는 일본인이지만 이제 한국 회사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업무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중하게 여러 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우 씨, 이거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네. 아, 네. 일본에서는 중요한 서류 하나를 보내는 데에도 팀원들과 여러 번 상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속도가 중요했고 실수가 생기더라도 빨리 수정해서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속도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고 업무를 마칠 때마다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국의 방식에 적응해 가면서 저도 속도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회식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회식 문화가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팀 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나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괜찮을까?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우 씨, 우리 팀 회식 한번 가요? 한국 음식 많이 먹어봤어요. 아직 많이는 못 먹어봤어요. 그럼 오늘 좋은 기회네요. 한국에서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보통 상사가 먼저 술을 권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못 마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팀원들과 한국식 고기를 함께 구워 먹으며 분위기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미우 씨, 이제 한국 생활 좀 익숙해졌어요? 네, 조금씩요. 그래도 아직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도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다들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병행하며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원룸으로 돌아오면 책을 펼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우 씨,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저를 유심히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국인 남성인 31세의 박민재 씨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에게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우 씨, 이거 일본어로 번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한 뒤 다시 모니터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야근을 하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퇴근 안 해요? 아, 네, 한국어 공부 좀 더 하다가 가려고요. 혼자서요? 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자 민재는 조용히 제 책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틀렸어요. 네, 어디요? 여기. 이 표현은 잘 안 써요. 이건 그냥 괜찮아요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가끔씩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미우 씨, 한국에서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그렇게 회사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되었고, 민재는 처음보다는 훨씬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달째, 드디어 저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업무에서도 실수가 줄어들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우 씨, 일본 고객 대응 정말 잘했어요. 일본 쪽에서도 좋은 반응이 왔어요. 정말요? 네. 앞으로 일본어 지원이 필요할 때 미우 씨가 담당해 주세요. 저는 속으로 감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도착했을 때는 주문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도쿄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에서 진짜 회사원이 됐어.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이제는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벽을 마주하게 합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자 만료까지 3개월 남음. 한국에 오기 위해 신청했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기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비자 연장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만 한국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 하지만 이 비자는 정식 계약직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였습니다. 저는 현재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제 비자 문제에 대해서 상의드려도 될까요? 비자요? 미우 씨는 지금 계약직이니까. 팀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나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구나. 비자 문제로 불안하던 와중 사무실에서는 저를 향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우 씨, 들었어요? 사람들이 미우 씨가 지혜 덕분에 여기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 네, 사람들은 제가 실력보다는 지혜의 도움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아버지가 사장님이잖아요. 미우 씨는 원래 지혜 친구라서 그냥 들어온 거라던데. 그러니까 아직 계약직이지. 사실상 특혜로 들어왔으니까. 그 말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저는 일본 고객 대응 업무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고 팀장님도 제 업무 능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외국인이라 이런 말을 듣는 걸까? 회사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동안 저는 민재 31세 한국인 남성과도 조금씩 어색한 관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며 가까워졌지만 요즘 들어 그가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회사에서 나서려는데 마침 민재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재 씨, 미우 씨랑 요즘 많이 친한 것 같은데? 그냥 한국어 공부 도와줬을 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도움을 받은 외국인일 뿐이었구나. 이전에는 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민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문제, 직장 내 오해, 민재와의 거리감. 한국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우야, 잘 지내니? 응, 무슨 일 있구나. 할머니는 언제나 제 목소리만 듣고도 제 마음을 알아채셨습니다. 할머니, 나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그렇구나.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우야, 내가 어디에 있든 괜찮단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곳은 어디일까? 그대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한국에서 끝까지 도전해야 할까? 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자 만료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2달.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 머무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었고 사내에서는 미우는 지혜 덕분에 입사했다는 오해가 여전히 퍼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고민이 깊어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일본 고객과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에도 큰 이익이 될 겁니다. 회의에서 일본 고객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조용히 회의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우 씨, 일본 고객과 직접 회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은 정말 미우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동료들의 표정이 떠올랐고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정규직이 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의 첫 번째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의가 잡힌 이후 저는 일본 고객의 요구 사항과 계약 내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내에서는 여전히 미우가 지혜 덕분에 회사에 입사했다는 오해가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지혜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아니야? 그래도 이번 계약을 잘 성사시키면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행히 지혜는 저를 굳게 믿어주었습니다. 미우, 신경 쓰지 마.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고마워, 지혜야. 민재 역시 조용히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미우 씨, 이번 계약에서 일본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 체크해 봤어요. 아, 네. 고객사 대표가 특히 품질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강조하는 게 좋겠네요. 혹시라도 발표할 때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두려 했던 민재가 다시 제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낯설었지만 그가 내미는 도움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타카하시 미우입니다. 일본 고객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들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듯했지만 미팅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일본의 업무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고객사의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한국과 일본단의 협업이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우 씨, 이번 계약 덕분에 회사가 큰 이익을 얻게 됐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우 씨,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일본 고객 대응을 맡아줄 수 있나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정규직이 되는 건가? 팀원들도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지혜 덕분에 입사했다는 말을 하던 동료들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쁨과 안도감 속에서 휴대폰을 열고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나 한국에서 정규직 됐어. 정규직이 된 이후
저는 회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재와의 어색한 거리감. 저를 도와주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재를 마주쳤습니다. 미우 씨, 이제 정규직 됐으니까 한국에서 오래 있을 수 있겠네요. 응, 덕분이에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했던 말 신경 쓰였죠? 네, 그가 동료들 앞에서 그냥 한국어 공부 도와줬을 뿐이에요라고 말했던 날, 저는 그를 일부러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좀 바보 같았죠, 나? 네, 사실은 그냥 다들 앞에서 놀릴까봐 그랬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럼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미우 씨가 나 피하는 것 같아서. 민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걸까? 민재를 피하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되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저는 드디어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될수록 저는 점점 더 할머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미우야, 오늘 회사는 어땠니? 할머니는 변함없이 제 안부를 물으셨지만 저는 영상통화 속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어때요? 괜찮지. 나는 여기서 잘 지낸단다. 그러나 할머니의 집 배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그리고 할머니 혼자서 앉아 계시는 작은 소파.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았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일본에 두어도 괜찮은 걸까? 도쿄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새벽 3시에 퇴근하며 길거리를 걷다 보면 편의점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계신 노인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할머니가 점점 더 외로워질 거야.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던 중 팀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 여러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관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보험 혜택, 무료복지센터 이용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은 일본보다 접근성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부담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오랜 대기 기간이 필요했고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한국에서 지내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는 순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에서? 네,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가까이서 돌볼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미우야, 나는 일본에서 평생을 살았단다. 한국에 가면 너무 낯설지 않을까? 처음엔 낯설겠지만 한국은 노인복지도 잘 되어 있고 저도 할머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을 꼭 모으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한번 고려해 보마. 몇 주 후 저는 공항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미우야, 공항이 참 넓구나. 네. 한국은 공항부터 정말 커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오래전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하셨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셨고 일본에서와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우야, 한국은 참 바쁘구나. 네, 맞아요. 하지만 할머니도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하루하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일본 뉴스를 찾아보며 고향을 그리워하셨지만 점점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복지센터를 찾아보았고
할머니를 데리고 함께 가 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아, 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일본어로 안내해 주셨고 다른 어르신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가보니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 웃으며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네네,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아이고, 일본에서? 근데 한국말 참 잘하시네. 할머니는 서툴지만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한국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계셨습니다. 미우야, 여기 와보길 잘한 것 같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곳이 될 수 있구나. 그동안 어색했던 민재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퇴근 후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재, 미우 씨, 저녁 먹었어요? 미우 아직 안 먹었어요. 민재, 그럼 같이 먹을래요? 맛있는 순두부찌개 집 있는데.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동료끼리의 식사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와 오랜만에 단둘이 식사를 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왜 갑자기 저한테 다시 잘해주는 거예요?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요. 네, 처음엔 그냥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우산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우야,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할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저에게 씌워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나의 집이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쿄에서 영하 3도의 방에서 떨며 컵라면을 먹던 나.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 과거의 나는 매일을 버티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살아간다.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덧 1년을 넘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나 혼자만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 뉴스에서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보, 일본 여성들의 한국 이주 급증 도대체 왜? 화면에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유를 다룬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보다 나은 복지 시스템,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더 다양하다는 점이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한두 명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비자 받을 수 있지? 한국어 공부하는 법 공유해 주세요. 저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은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다고 하던데 진짜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발표 외국인 노동자 및 거주민을 위한 정책 확대.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장기 거주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외국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 운영, 비자 연장 요건 완화,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후 취업비자 이틀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외국인 복지 서비스 개선, 건강보험 혜택 확대, 외국인 노인을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 특히 한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일본에서는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할머니를 모셔온 후 저는 직접 한국의 복지 혜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미우야,
오늘은 복지센터에서 한국어 수업도 듣고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도 먹었단다. 할머니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나이 들수록 더 살기 좋은 나라야. 이제는 일본에서 노후를 보내기보다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일본 노인들까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경제 성장, 청년 복지 정책 강화,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 나라, 의료 지원, 커뮤니티 활동 보장,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한국어, 교육, 일자리 기회 확대. 이제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 미우야, 나도 한국 갈까 고민 중이야. 요즘 너무 힘들어. 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우, 일본에서 매일 버티는 삶보다 한국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몇 달 후 그 친구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진짜 나의 집을 찾았습니다.